항생마호라는 거가 있거든요. 좀 근데 많아. 지금 제가 이거를 그 작품하는 의도도 실은 항생마호인데 그 옛날에 그 연태자라는 사람이 그 있어가지고 그 사람이 아무튼 그 나라를 중흥시키려고 망했다 그 노력을 해가지고 인재를 막 그 뽑는 경우가 있었어요. 이렇게 옛날에는 인재가 왜 중요하냐면 어떤 그 나라에 누가 있으면 그 나라를 침범 못해. 그 나라 침범하면은 딴 사람들이 연합해가지고 하니까 인재가 상당히 중요하다. 그래서 그 곽외라는 사람이 있었어. 곽외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그 얘기를 해줘요. 옛날에 어떤 사람이 천리마를 구한 그 왕이 있었대. 그러니까 천리마를 그래서 누구한테 시켜서 사오라고 돈을 많이 줬는데 천리마를 구하지도 않고 아무리 구해도 그게 없으니까 그 말뼈다구를 사온 거야. 그래서 이 천리마를 이 새끼야 너 그 죽은 말뼈다구를 갖다가 이제 천리마라고 하면 되겠냐. 임금님 이 죽은 말도 이만큼 돈을 주고 샀는데 하물며 산 말이야. 그랬더니 갑자기 5마리가 들어온 거야. 그러면서 저를 세상으로 앉혀주십시오. 그러면 사람들이 저 과계 같은 사람이 재상이 됐으면은 나는 저기 가면 더 높은 거라도 할 수 있을 것이다. 이 작품의 의미가 제가 하는 거가 지금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거라고. 그러니까 아까 지금 조지영 선생님도 말씀하시고 다 그랬었지만 이런 걸 보고 아이고 저렇게 어설픈 저 나도 저렇게 하고 나면 쓸 수 있겠다 하면서 뭔가 저게 누가 이렇게 하고 나면 요거 한번 이렇게 삐딱하고 그럼 결국 변화해서 발전이 나올 거 아니겠냐고. 내가 완성도와 내가 기량에 난 그거 장담 못하고 자신도 없어요. 제 의도가 바로 그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누구라도 그걸 안 하잖아, 서단에. 그러면 적어도 내가 조금 이름 있잖아. 나 같은 사람이 먼저 이렇게 하고 나면 아이고 저 철간도 저렇게 저런 분도 저렇게 하는데 내가 조금 더 잘 수 있다고 해서 이렇게 조금 한번 더 가지고 변화주고 그럼 이게 중원이 불타듯이 이게 확산되리라고 나는 생각을 해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제 의도가 그거예요. 누가 저걸 썼다고 해서 누가 나 이미 알아줘. 그러니까 저런 걸 험담하고 막 할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야지 그 사람이 발전이 되고 또 이렇게 또 다른 거 이렇게 해볼 수 있잖아요. 아니 저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또 해보고. 왜 욕을 있는데요? 그걸 맨 처음에 욕했다가 이거 안 될까 없어. 내가 그래서 얘도 안 계속 되지. 하고 이거는 되는데 중매를 못 따라한다는 거지. 그거 하라고 내가. 이게 그 일본 그거 그 옛날에부터 나왔던 그건 처음 들으니까 내가 알겠지. 따르면서잖아. 만화 어디 계속 나와? 못했어. 세트를 가운데 중심점. 그 따르면서잖아. 왜? 근데 여기 중간조가 한문이 이쁘게 들어갔으니까 되게 이쁜 것 같아. 그래서 옛날에 이런 그런 한 번만 들어도 정말 글들 보고 그러면은 정말 저는 그런 거 책을 많이 보고 그런 거 많이 봐서 생각이 많아지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런 것이 그때는 아무렇지도 않았었는데 나중에 글씨 내가 뭐 참조 아니면 이런 거 공부하고 하는데 다 이게 도움이 돼. 그러니까 옛날에 봤던 것들은 다 도움이 돼요. 도움이 되도록 내가 끌어들이는지도 몰라 이렇게. 그러니까 아까 어부사 같은 것도 옛날에 그거 다 읽어보고 저렇게 했었을 때 아까 그렇게 갖다 붙이니까 그럴듯하지 않나?
붙이신 게 더 멋있어요. 됐어? 뭐 USB 뭐 해서 바꿔. 저 그거부터 해. 그래. 20여 년을 그래서 이게 20여 답답하지. 일단 제가 이메일을 보내드렸었거든요. 아씨, 이거 이메일 좀 그래 안 되나? 답답한 얘기는 하지 말고. 그 카톡으로 해가지고 카톡으로 빼서 그렇게 하도록. 근데 이거는 좋은. 그럼 나한테 카톡으로 해가지고 여기 올려가지고 예, 그러려고요. 그걸로 뺄 수가 있는 거죠. 부킹을 해버려 다른 데내고 싶고 부킹을 개인적인 이것처럼 이런 뭐 이제 내가 그렇게 하니까 비로소 조금 좀 뭐 웅성웅성 말이 좀 예. 오늘 눈이 조금 달랐죠. 그리고 한번 이런 것도 한번 생각해요. 고기 먹어서 예를 들어서 지금 여러분이 지금 붕어 먹. 저랑 같이 여기서 이렇게 공부를 하잖아요. 그럼 우리는 이 동체가 되는 거야. 그럼 이 동체에서 뭐 하나 생산 작품이라든가 이렇게 뭐 종합 작품 아니면 뭐가 이렇게 나와주기 시작하면 그게 큰 어떤 그게 되는 거 아닌가? 나는 그게 그래서 내가 저번에도 말을 드렸었다시피 그래서 뭐 이렇게 아무튼 연말고 뭐 해서 전람회를 한번 해보자든가 이런 거가 다 뭐가 하나 모티브가 여러분한테는 내가 보니까 책 요구도 안 돼, 논문 요구도 안 돼. 아니 안 된다는 걸 안 된다고 얘기를 해야 돼. 괜히 희망을 주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야. 그럼 될 수 있는 것은 지금 여러분이 갖출 수 있고 가능할 수 있는 것 그것은 바로 어떤 창작 모티브와 새로운 어떤 발상 이런 것을 심어주고 거기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것밖에는 내가 해줄 수가 없겠다는 생각이 들어가는 거야. 그러려면 작품으로서 그게 보여줘야 되는 거잖아, 그렇지? 머릿속만 있는 거는 아닐 거라고. 그래서 내가 몇 번씩 그렇게 메시지를 주고 그 없는 시간에 그냥 저 음식 먹으면서 맨날 그렇게 하고 그게 안 들어주면은 더 이상 내가 밥 먹을 필요도 없고 그 말하는 거가 더 웃긴. 아까 마이동풍이야. 부평초가 같은데 신생 화타는 어떡하겠어? 응? 해봐. 아 이거를 줄 걸 그랬나? 예, 주십시오. 이거 어떻게? 그거 이렇게 주고 가야 되겠다. 네 개를 같이 하라고 네 개를 짜는 때. 네, 네 페이지를 합격을 하면은 여기에 딱 하나, 둘, 셋, 네 개가 딱 아 이렇게 뜬다고요? 네, 쾌교가 이렇게? 딱 그래요? 그거 배워볼게요 한번. 그래서 설정으로 들어가면 두 쪽으로 나오게 하고 일단 설정을 신고해야 되죠. 설정에 인쇄 누르는 설정, 거를 인쇄 인쇄 설정에 설정하시. 그거 있어도 그냥 뭐 그렇지. 원본 뭐 그대로 아래하고 뭐. 해서 그렇지. 응. 이거 뺀 것도 오늘 다행이다. 참 기특한 거예요 나에게. 설정 설정이야. 찌질하고 같이 내가 설정 누웠는데 쓰는 칼날을 흑백으로. 이거 봐요, 이거 모르겠구나. 밑에를 사서 이쪽이었지? 그냥 그대로. 이거 사실 적어보면 되지 않겠어? 얘가 더 큰 거 같아. 이건 옆에 있어. 쪽이라고 위에 있어. 엄청 커. 어디 있더라? 그러니까 여러분이 제 뜻을 좀 이렇게 헤아려 어디 주면 있더라? 좋겠어, 그지? 어디 있는데? 난 여러분한테 도움을 주려고 그러는 거지 뭐. 그 비유한 거 가지고 이제 막 욕하고 그러지 말고. 아니요. 난 그런 생각 전혀 없어. 절대 욕할 생각 아니에요. 아니 조금씩 해. 근데 왕이지가 잘 생겼다. 근데 좋지. 좀 이게 지나야 아이소에서 돼. 지금 샀다고 자랑하는 꽂았지 거야. 않았어? 자랑질하는. 자랑질하는 거야. 근데 중국의 저런 저기 소상화라고 이렇게 그랬나? 놨어. 인물들을 보면 눈이 눈이 올라가 올라가 있지. 찢어져. 근데 그리고 크게 표현해. 그치, 그죠? 이렇게 했어. 근데 저렇게 생겼을 리가 없잖아. 다르다 모양이. 좀 묘사했을 수도 뭐 있지. 이런 맨 뒤에. 그때는 미남 미녀 형태가 이런 거였나?
눈이 엄청 커. 마찬가지죠. 그리고 예. 부리부리 소리만 그게 다 옛날 거야. 그리고 코들이 부채만 어떻게 잘했어. 저렇게 크냐? 중국 사람들이 그럴까? 아니. 중국 사람들 코가 뭉툭해. 부채만 사람들한테 새로 오고 좀 보면은 보고 사갖고 주문해서 사갖고 부채만 인물들이 비슷하지 않아? 맞아. 그러니까 그 네. 추구하는 일반 거는 부채는 아니야. 흔하잖아. 내가 명절을 보고는 명절 전화 못했어. 아니 내가 전화했는데 못했어. 오해하려고 했다고 너무 못했어. 나 저녁 그 때 마음 저기가 아니잖아. 그건 됐어요. 사람이잖아. 그 얼굴이 그렇게 딱 줘야 그 전주에서. 아, 저번에 선생님께서 왕해제에 대해서 좀 먼저 그것도 하고 이것도 하고 다할 거 다 있으니까 그냥 알아서. 문화 기기를 처음 보거나 이제 이렇게 생겼어. 기본 착하다고 너무 잘 생기셨어. 뭐 비음이 안 나오는 거예요? 아 이렇게 뽀글하나 보네. 아, 나온다. 언제든 바보 같은 소리 하지 말고. 그지? 근데 왕이제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라고 그랬는데 발표를 해보라고 그랬는데 그러니까 발표를 하면서 서예 말고 서예의 다른 면을 좀 발표를 해봤으면 좋겠다 그런 말씀을 하셔가지고 일단 그런 쪽으로 생각을 하고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그렇더라도 그 전부터 그 진서라는 게 있어요. 중국의 역사서인데 그 중에 이제 그 왕이지전이 그 안에 들어있는데 사실 그 진서 완역본이 한국에 없더라고요. 번역본이 없어요. 그리고 또 그 중에 왕이지전도 역시 번역본이 없고요. 아주 이걸 어떻게 하나 여러 가지 여기저기 찾아보다가 막 안 돼가지고 그냥 내가 번역하나 해가지고 진서 왕이지전을 번역을 이제 며칠 전에 마쳤습니다. 마치고 이제 그것을 토대로 해서 이제 급하게 만들다 보니까는 좀 시간도 늦어졌고 좀 불안할 거예요. 그렇지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아까는 몇 년이시니까. 그래서 이제 일단 차례를 이제 크게 자세하게 세부적으로 나누지 않고요. 일단 왕이지하고 왕이지에 관한 일화 두 가지만 해봤습니다. 그 왕이지 서풍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나는 특징은 그 용필이 성체하고 결구의 변화가 가는 점이다. 일단 그래도 어차피 서예를 빼놓을 수는 없어가지고 왕이지 서예에 대해서 간략하게 정리를 하고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가장 큰 성과는 그 고법, 즉 뭐 북을 치는 고법이 아니라 옛날 법을 가감하여서 그 한나라 위나라의 질박한 서풍을 필법의 정치로 삼고 또 아름답게 한 서체의 한 변화 뭐 이런 것이 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는 그 역대로 그 서예가들은 왕이지를 다 임모하였고 또 그를 소성이라고 칭송하였습니다. 또 왕이지가 죽은 지 1600년 계산해보니까 1600년이 좀 넘더라고요. 지난 지금에도 그를 그 서성으로 추앙하고 있고 그를 또 서예의 조종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료, 즉 내가 살펴본 사료라고 하면은 진서하고 세설신호인데 그 사료를 살펴보면은 왕이지의 성품과 함께 그 왕이지가 살았던 그 사회에서의 그 어떤 다른 면모를 볼 수가 있었습니다. 진서 왕돈전은 왕도는 뭐랄까 왕이지의 아저씨뻘 드는 사람이고요. 동진 시기에 그 왕씨와 사마씨가 그러니까 사마씨는 그 황족이고요. 그러니까 황제를 하고 있는 사람이고
또 왕씨는 그를 보좌해서 뭐 재상 노릇을 하고 있는 그런 그 권력가이고요. 그 가문이 그 천하를 함께 다스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그 왕씨는 그 명문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그 왕씨는 그 왕씨 가문에서 태어났고 또 특히 동진 그때 당시에는 뭐 팔왕의 난이라고 그래가지고 굉장히 정치적으로 혼란한 시기였었는데 그때 당시에 태어난 왕이지는 그 서예가 이기에 앞서서 그 정치적인 역량을 보이고 있습니다. 뭐 그 진서에 대한 소개는 뭐 이 프린트물 보시고요. 배수가 아니라 재수야. 배자는 인명이고 재수라고. 예. 진서에 관한 그 얘기는 그 프린트물 보시고요. 왕이지는 이미 그 젊어서부터 아름다운, 아마 젊어서부터 얘가 좀 영리하고 똑똑했나 봐요. 명성이 있어서 그 조정의 공경 대부들이 그의 재능과 기량을 좋아해서 자주 그를 불러서 시중을 삼거나 이부상서, 시중 이부상서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뭐 청와대 비서관 정도 되는 그런 고관입니다. 삼고자 하였으나 모두 거절을 했습니다. 그리고 뭐 호군 장군이라는 또 다른 직책을 제수하였으나 핑계대고 취임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그 진서 왕이지전에 나오는 그 기사의 일부이고요. 또 계속됩니다. 양주사사 은호라는 사람이 그 왕이지하고 연배가 비슷해요. 왕이지는 301년생이고 은호는 303년생이라고 이제 그러니까 이게 그 왕이지를 좋아해가지고 왕이지한테 자꾸 벼슬에 나갈 것을 이제 제의를 합니다. 그런데 이제 왕이지는 거절을 하죠. 경께서 때에 맞게 출사하지 않으면은 선정, 즉 좋은 정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넓게 가슴을 열면 마땅히 그 만물의 정치가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라고 하면서 왕이지를 이제 자꾸 벼슬에 나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왕이지는 이제 답장을 해서 이르기를 나는 평소 조정에 임할 생각이 없었습니다. 즉 벼슬에 나갈 생각이 없었습니다. 아들이 장가가고 딸이 시집간 후부터 상자평이라고 하면은 그 뒤에 그 주도 해놨는데 한나라 시기에 그 벼슬에 나가지 않고 끝까지 그 은둔자 생활을 했던 그런 사람이에요. 그 상자평의 뜻을 품고 여러 차례 가까운 친지에게 나는 이런 뜻이 있다고 이제 말을 한 거죠. 말을 하고 그런 일이 하루 이틀이 아닙니다. 라고 하면서 이제 거절을 하죠. 이 내용을 보면은 왕이지는 벼슬길에 나가고 싶지 않았던 게 분명합니다. 은우는 격식이 심원하고 명성이 높았으며 노자, 주역을 매우 좋아하였고 청담, 이때 당시에는 청담이라 그래가지고 그 진짜 그 좀 돈 많고 그 한가한 사람들이 자작하면서 정말로 한가하게 요즘 말로 말하면 쓰잘데기 없는 얘기들을 하면서 이렇게 한가하게 노니는 게 어떤 사회 풍습이었었어요. 그런데 이제 사마욱이라고 하면은 그 왕족의 그 일가로서 굉장히 권력이 있는 사람이었는데 이 양반의 신임으로서도 그 양주 사사가 되는 그런 벼슬을 했죠. 그런데 그때 당시에 또 환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이 사람도 그 왕족의 그 사위가 되어가지고 굉장히 그 권력이 높았고 또 싸움도 잘했나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우리나라 뭐 이순신 정도는 아닐지 몰라도 아마 메가더 이런 정도는 되었던가봐요. 그래가지고 싸움을 잘해가지고 그 전공을 많이 세웠던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 이 환원이라는 사람도 왕이지를 좋아했어요. 그래가지고 그 글씨 쓰기도 좋아하고 그랬습니다. 근데 이때 당시 사회는 어떤 뭐 글씨 쓰고 이러는 것을 굉장히 고상한 취미로 여겨가지고 그런 것을 굉장히 자랑하고 이런 풍습이 있었어요. 그 당시에 이제
진서 기사로 들어가 보면 그 당시에 은호는 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다. 그 이유가 있는 것이 환원의 그 세력이 너무 세니까는 조정에서 은호를 살짝 키워가지고 이제 환원을 견제하려고 하는 그런 그 기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은호하고 환원은 항상 대립을 하게 돼요. 은호는 환원과 사이가 좋지 않았는데 왕이지는 나라의 안녕은 내부와 외부의 화합이 있다고 생각하고 은호에게 편지를 써서 즉 환원과 좀 사이좋게 지내라 이런 식으로 이제 경계하도록 했으나 은호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은호가 북벌을 했는데 왕이 결국은 실패를 해요. 그러니까 왕의지는 반드시 패할 것이라고 생각을 하여서 편지를 써서 말렸는데 그 언사가 매우 간절해서 그 정치적인 어떤 영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이것은 이제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래서 이제 중요한 부분만 잘랐습니다. 지난 일을 따진들 또한 뭐 어찌 회복할 수 있겠습니까? 즉 북벌에서 패배하고 온 거예요. 마땅히 다시 겸허하게 그 어진 사람을 찾고 또 유익한 사람들과 함께 그 일을 감당해야 다시는 충성스럽고 공평타당한 말들이 권력자들에게 묻히지 않도록 해야 한다. 또 지금 군대는 밖에서는 패했고 국내에서의 자금은 이미 바닥났고 또 회수가 양자강하고 황하하고 그 중간에 있는데 양자강하고 좀 가깝죠. 그 회수를 지켜야 한다는 뜻이 이제 그때는 많이 있었나 봐요. 근데 이제 이미 이때 당시에 군대는 그 양자강 아래쪽에 남쪽에 있었었고요. 회수는 양자강 북쪽에 있는 거죠. 그 회수를 보존하려는 뜻은 다시 비칠 바가 아니니 차라리 장강 즉 양자강이죠. 양자강을 보존하고 그 도독 장령들은 각 옛 진으로 돌아가 장강 밖으로부터 서로 연계를 해야 한다. 그리고 국가의 대권을 맡은 사람은 스스로 그 책임을 지고 자신의 거듭 이렇게 낮추어서 백성들에게 사죄를 하고 또 다시는 또다시 조정의 그 어진 사람들을 초대해서 정치를 공평하게 펼칠 것을 생각하고 또 번잡하고 가혹한 그 법령을 제거하고 또 부역을 줄이고 또 백성들과 더불어 다시 시작한다면은 아마도 다시 유급함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식으로 이제 건의를 합니다. 근데 이제 여기에서 이 건의는 그 은호한테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은호가 이제 패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는 또 진서에서 보이는 그 기사로 왕이지가 회의에 대한 시기에 그 어떤 그 정치가로서 백성들에게 보여주는 어떤 그 좋은 행실이 하나 담겨져 있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그 당시 동쪽 지역 지금으로 따지면은 그 절강성 일대에 기근이 발생해서 그 왕이지는 문독 창구를 열어 구원하기로 결정을 했다. 이 말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어떤 나라의 창구를 열어서 백성을 구유를 한다면은 상부의 지시를 받아서 해야 되는데 왕이지는 그 상부의 지시를 받기까지는 너무나 시간이 걸릴 것 같으니까 이미 집행을 해버린 겁니다. 집행을 해버리고 그 집행을 하게 된 그 배경은 그 사안이라는 약간 후배되는 친구인데 이 친구가 왕이지하고 아주 친하게 잘 지냈어요. 그래서 왕이지는 일단 일을 벌려놓고 그 사안이 그 뒷수습을 다 해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안이 굉장히 고마운 거죠. 당시 상서복야인 사안에게 편지를 보내서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근데 일단 그 창구 관리가 부조리가 많고 뭐가 어쩌고 저쩌고 이제 많이 많은 거죠. 창독의 감찰은 관미를 훔치는데 소모되어서 언제나 수만을 헤아리니 사실 이때 당시 그 동쪽 지역 즉 강절
절강성 지역은 곡창지대입니다. 그래가지고 엄청나게 그 창고를 그 곡식을 많이 생산할 수 있는 그런 지역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그 창고 관리하는 그 감독관들이 그 부정을 많이 저질렀어요. 그 훔치는데 소문이여 언제나 수만을 헤아리니 나는 한 사람을 주산한다면은 그 나쁜 놈이니까 하나만 없앤다면은 그 위에 바로 끊을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사람들의 의견은 다 같지가 않다. 이해관계가 얽혀 있으니까 뭐 같지 않겠죠. 최근 여러 현을 점검하니 모두 그렇지는 않습니다. 여요현은 거의 10만 곡에 달하는데 10만 곡이면 엄청나게 많은 곡식인가 봐요. 점점 더 거두어들여서 간사한 벼슬아치들 제물로 제공하여 나라의 용도를 공공하게 하다니 진실로 한탄스럽습니다. 이때 이미 그 어떤 부정부패가 심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까는 온갖 공인이라면은 어떤 기술자들이고요, 의인이라면은 뭔가 병을 치료해주는 사람들, 또 시인이라고 하면은 그 관료 어떤 관청에서 시중 드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죽거나 없어지고, 또 집들은 다 그냥 도망가 버렸으니까 비었으며, 그걸 또 대처할 후임도 없고, 또 상부 명령은 자꾸 위에서 어떤 이래라 저래라 명령은 내려오는데 그런 집행할 사람이 없는 거죠. 이런 일이 10년, 15년이 지나야 이루어지고, 그러니까 어떤 명령이 하나 내려오면은 한없이 오래 걸려야 이제 집행이 이루어지는 거죠. 뭐 탈핵하고 뭐 죄를 주어도 멈추지도 않고, 또 그러니 뭐 할 수가 없는 거죠. 지금부터라도, 그러니까 이제 왕이지가 건의하는 거예요. 지금부터라도 진짜 죽을 죄를 진 사람은 한 5년형 정도로 하고, 또 사형받을 사람들이라면은 어떤 병역을 피하게 하고, 또 5년 정도의 형인 사람은 어떤 그러니까 노역을 하게, 뭐 의사나 시인으로 충당할 수 있다면 그 형벌의 이름은 가볍지만 그 엄숙함이 질로 중요하니 어찌 시에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좀 형벌을 가볍게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뜻으로 이제 편지를 쓰죠. 그게 이제 왕이지의 뭐라 그럴까, 어떤 이 개인적으로 어떤 그 인품의 어떤 덕스러운 성품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는 왕이지의 고결하기만 했던 성품 때문에 당했던 상황인데, 왕술이라는 사람은 사실 그 왕이지하고 같은 집안이 아니에요. 다른 왕씨인 거죠. 근데 태원 진양이라는 사람으로 왕이지가 혈계 내사로 있을 때, 그 전에는 왕술하고 왕이지하고 그냥 비등한 벼슬을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왕술이 양주 자사로 온다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혈계 내사로 입장에서 봤을 때는 갑자기 내가 군수인데 도지사로 왕출이가 온다 그러니까 겁나 좀 싫은 거죠. 이제 왕술이 높고 그 중요한 자리를 맡게 되자 왕이지는 그 아래가 된 것을 수치스럽게 여기고 그 사자를 조정에 보내서 회계군을 나누어서 월주로 삼아달라고 요구했다. 이 말은 즉 왕술이 소속해 있는 그 도에 속하지 말고 따로 분리해서 다른 데로 나누어 달라고 이렇게 요구를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 영등포구의 뭐 영등포동을 서초구의 서초동으로 바꿔달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런데 그 사자가 똑똑하지 못했었나 봐요. 가가지고 제대로 임무를 수행하지 못하고 당시 현인들의 비웃는 바가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왕이지는 이제 속상했죠. 머지않아서 그 아들들한테 말하기를, 나는 왕술보다 덜하지 않건만 그 벼슬과 대우는 멀리 떨어져 있으니 왕술보다 못하니 언젠가는 이로 말미암아서 너희들의 왕탄지는 왕술의 아들이에요. 그 왕탄지로부터 너희들이 핍박받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 후에 그 왕술이 과연 혈계군을 이제 감사를 합니다.
그런데 차마 이제 왕이지한테는 직접적으로 대놓고 너 이리 와서 서류를 제출하라 뭐 하라는 못하지만 그 밑에 이제 직원들한테는 뭐 서류 이거 가져라 저거 가져라 이제 자꾸 귀찮게 했겠죠. 그러니까는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왕이지는 다 보고를 받으면서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이렇게 지쳐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분하고 소치심을 느껴서 마침내 그 회계 내사를 사표를 내고 병을 칭하고 이제 회계 내사직을 떠납니다. 여기서 보충설문 여기서 지금 요건 얘기 안 했는데 요건 좀 중요한 거라 지금 저 어렸을 때 같이 이렇게 그 친척이면서 글씨가 비슷했었어요 왕술이. 근데 나중에 좀 그 왕이지가 좀 더 유명해지고 저기 하는데 권위가 이제 높아져 상급이야. 그래서 막 쪼는 거지 자꾸만 가서. 그러니까 고개를 숙일 수 없으니까 더러워서 회계내사를 뒀는데 이거는 중요한 게 아니라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그 부모님 묘를 찾아가가지고 다시는 벼슬 하지 않겠다 하면서 쓴 것이 고서문이다. 그 계기가 바로 이 왕술이다. 그게 더 중요한데 그거를 좀 빠졌는데 그 다음은 왕이지 전을 보면은 그 서예하고 관련 없는 일화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이제 소개를 하면 재밌는 게 있어요. 왕이지는 어렸을 때 말이 어눌해서 사람들은 그의 재능을 알아주지 못하였다. 13살 때 주희라는 사람을 찾아뵈었는데 주희는 자세히 살펴보더니 매우 특이하다고 여겼다. 근데 이 주희라는 사람은 당시에 굉장히 그 명사로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 있었던가 봐요. 지금으로 따지면은 거의 우리나라의 명사라고 하는 누가 있을까? 하여튼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또 그 당시에는 소 염통구이를 아주 즐겨 먹는 것이 유행했는데 한 번은 그 주위에 그 잔치에 초대되어 가지고 어쨌든 주위의 잔치 자리에서 그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어떤 좋은 음식이 있으면 어른이 먼저 먹어봐야 이제 그 밑에 사람들이 먹어보는데 좌중의 손님들이 아직 먹기도 전에 주인은 먼저 그 소 염통구이를 한 조각 끓여가지고 왕이지에다 먹인 거죠. 그러니까 왕이지는 아직 어린이였었는데 그러니까 이제 주위 사람들이 와 왕이지가 좀 뭔가 좀 다른 뭐가 있나 보다 하고 이제 유명해졌어요. 그러면서 이제 자라면서 말 재주가 풍부해지고 강직하였는데 한자 표기로는 형골이라 그랬어요. 형자는 생선까지 형자고 골은 그 뼈다귀 골자인데 그러니까 그 말 자체가 이미 그냥 꼿꼿하고 빳빳하고 같은 그랬었나 봐요. 그렇죠. 예. 그리고 예서 여기에서 말하는 예서는 해서를 말하는 겁니다. 지금 우리가 보는 해서를 잘 써서 고급으로 으뜸으로 꼽혔는데 그 글씨를 논하는 사람들은 그 필체를 약동적이고 밀접하여서 떠있는 구름과 같고 굳세기는 놀란용과 같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또 하나 다른 기사는 백부 왕돈인 백부죠. 그러니까 큰아버지죠. 그리고 왕도도 큰아버지입니다. 그 백부 왕돈과 왕도는 매우 그 왕이지를 소중하게 여겼습니다. 그 당시에 진류사람 완유라는 사람은 왕돈의 주부는 즉 비서관이죠. 비서로 그 일을 잘해가지고 두터운 명망이 있었는데 왕돈은 왕이지에게 이르기를 너는 우리 가문의 훌륭한 자제로 주부 완유보다 뒤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라고 한 거 보면은 완유도 아마 상당히 일을 잘했었나 봐요. 근데 왕이지도 아마 그 백부가 왕돈이 여기기를 너도 완유보다는 못지않은 것 같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그 당시 완유도 왕씨 가문의 그 왕씨 3소를 얘기했는데 그 중에 왕이지가 있고 왕승이 있고 왕열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 왕승에 대해서는 세선신에서는 왕승은
낭야 왕씨가 아니에요. 아까 얘기한 여기 왕수라하고 같은 종씨거든요. 그래서 아마 세설신에서는 왕응이라고 했더라고요. 저는 이것은 뭐 책에 나온 거니까는 뭐 그거 가지고 여기서 굳이 따질 필요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한 기사는 당시 태위 치감, 이게 유명한 고사인데, 태위 치감이라는 사람은 이제 사윗감을 구하고 있었나 봐요. 근데 그쪽에 이제 왕씨 중에 이제 젊은 사람들이 많다고 하니까는 이제 제자들을 이제 왕씨 집안에 보내가지고 그 왕도한테서 이제 그런 얘기를 하니까는 그럽니다. 그 왕도는 그들을 동쪽 겨체로 보내서 그 왕씨의 젊은이들을 보게 했다. 문화생들이 돌아와 치감에게 이르기를 왕씨 가문의 자제들은 모두 훌륭하였으나 소식을 들었는지 모두 점잖은 태도를 유지하였습니다. 오직 한 사람이 동쪽 마루에서 편안하게 배를 드러낸 채 무언가 먹으면서 홀로 소문을 듣지 못한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니까 치감이 바로 이 사람이 사윗감이로구나 하고 찾아가 보니 왕이지였다고 그래요. 그래서 마침내 그 딸을 시집 보냅니다. 그 딸이 치선입니다. 또 다른 기사를 보면은 그 비서랑이라는 그 하여튼 비서관이죠. 발탁되어서 정서장군. 그때 당시 정서장군 하면은 서쪽을 정벌 한다는 장군이니까 엄청나게 우리나라 합참의장쯤 되는 그런 대장군입니다. 그런 사람의 그 참군이면은 비서관이죠. 저기를 청하였고 거듭 승진하여서 그 장사도 어떤 비서관의 직책이에요. 장사 소임을 맡았다. 유량은 그러니까 왕이지하고 일을 해봤겠죠. 그 죽기 전에 그 상소를 해가지고 왕이지는 청하하고 고결하며 통찰력이 있다라고 이제 그 조정에다가 상소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거 보면은 왕이지는 상당히 그 유능한 정치적인 아니면 행정가로서도 굉장히 유능한 면을 보였었던 것 같아요. 지금 여기서 또 하나 저 보충할 거가 유량이 나오면은요, 유량하고 유익하고 같이 형제고 섞였는데 이 사람들이 그 유량이 어렸었을 때 왕이지하고 거의 괜찮았었어요. 글씨 실력이 괜찮고 저렇게 썼는데 나중에 좀 그 왕이지가 글씨가 더 늘었다 이렇게 소문이 나고 하니까 시샘을 한 거야. 좀 시샘을 해가지고 지금 이 사람이 정서장군 하면서 나중에 그 사천성 거기서 이전 그 벼슬을 하고 있었을 때 그 변방에 벼슬을 하고 있었을 때 그 자기 자손들이 전부 다 그 왕이지 글씨를 배우니까 편지를 써가지고 내가 다시 서울에 가면은 왕이지하고 합하는데 글씨를 겨루겠다 이런 얘기를 할 정도로 그런 것이 하나 유명한 거가 있고 또 이 사람 유익이 형인가? 그 형한테 편지를 좀 왕이지가 한번 보냈어요. 그랬더니 유량한테 보이면서 옛날에 자기가 장지에 장초소 10책이 있었는데 없어져가지고 아주 그냥 한탄했는데 지금 왕이지 글씨 보니까 그것이 다시 살아난 것 같아서 그래서 인정을 했어. 그러니까 왕이지는 말년에 주로 글씨를 인정받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거기에 따라서 그 안에 여러 가지 그런 에피소드가 있어요. 지금 내가 여기서 보충해주는 이유는 지금 여기서 이렇게 자꾸만 하다 보면은 다른 데로 갈 수가 있는데 되도록이면은 서해 쪽을 안고 가는 것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갔어요. 그래 이것이 논문이 서해 논문이 되려고 그러면은 그런 쪽을 갖고 가야 돼. 그래서 여기에서 안 그러면 이게 좀 정치 아니면 철학 논문이 될 수 있고 그러니까 그것은 별로 안 좋다고. 서해 얘기를 안 하려고 각축 뺐어요. 그래서 자꾸 일찍을 올렸네. 그리고 다음 게 하여튼 일화가 많이 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는 물론 서해 얘기도 조금 들어있지만은 좀 왕이지가 개구장이었었던 것 같다라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제
왕이제는 본성이 거위를 좋아했고, 근데 거위를 왜 좋아했는지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는데 제 나름대로 추측을 해보면은 거위가 이렇게 빳빳이 서 있을 때 거의 이 주둥이에서부터 목으로 이어지는 게 어떤 붓의 피력을 연상해서 그런 것 아닌가, 어떤 글씨의 피력을 연상해서 그런 것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하기는 했습니다만 그거는 그 뒤에 사람들이 두 가지로 얘기해요. 아까 지금 말한 거가 하나는 거위선 이렇게 목선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은 절체고하고 비슷하죠. 이렇게 그 자연스럽게 있고, 두 번째는 그 거위가 이렇게 그 수면에 있었을 때, 아까 내가 왜 떠 있었을 때 발을 계속 헤엄쳐야 된다고 그랬었잖아. 거위도 떠 있으면 가만히 있지 않잖아. 발을 이렇게 해가지고 해서 다섯 손가락이나 아무튼 발가락인지 손가락인지 이렇게 해가지고 계속 했을 때 요것이 그 지필법하고 연관돼서 그거를 주로 관찰했다 그러는 거야. 그리고 하나는 그 거위 색깔이 하얀 색깔이어서 그 고결함 이런 것도 뭐 해가지고 한 세 가지로다가 정리할 수 있어요. 지금도 그 회계 난정이라는 그 관광지가 있어요. 거기 가면은 거위 있지. 예, 거위 연못에 거위를 풀어놓고 그 연못 있으면 아지, 거위 아자 연못 지자를 써서 아지라고 하는데, 거위 아자는 왕이지 글씨라 그러고 그 연못 지자는 왕헌지 글씨라고 그래요. 근데 그것을 크게 이렇게 비로 해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저는 거기 갔었을 때 정말 싸구려 난전서 탁번한 거 일당하는 거 있더라고요. 그거 하나 처음에 물어봤더니 엄청 비싸게 달라고 그러고 안 쓰려고 그랬더니 깎아가지고 10,000원인가 주고 한 장 사온 거 있고요. 어디 그런 데 가면은 이게 물론 짝퉁이죠. 짝퉁이지만 사오세요. 뭐 기념이잖아. 사오면은 나중에 그게 귀한 자료가 될 수도 있어요. 제 경험이고요. 본성이 거위를 좋아했고, 회계에 어떤 혼자 사는 할머니가 거위 한 마리를 기르고 있었는데 울기를 잘했나 봐요. 그 우렁차게 잘 울었나 봐요. 팔기를 요구해서는 얻지를 못하고 마침내 친구들을 데리고 수레를 타고 보러를 갔다. 그런데 할머니는 왕이지가 온다는 말을 듣고, 왕이지가 거의 고기를 먹고 싶어서 그런 줄 알고 거위로 삶아놓고 기다린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지는 며칠 동안 탄식을 했다고 합니다. 거위를 엄청 좋아했나 봐요. 또 그 산음에 사는 한 도사가 있어서 그 거위들을 잘 길렀는데 왕이지가 가서 보고 매우 기뻐하면서 한결같이 그 거위를 사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도사가 이제 그 도사니까, 도사라고 했으니까는 뭔가 좀 내공이 있는 거죠. 도덕경을 하나 써주면 이 거위를 주겠다라고 하니까는 왕이지는 흔쾌하게 그 도덕경을 써주고 거위를 그 우리에다가 담아가지고 돌아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그 솔직하고 수더분함이 이와 같았다, 이렇게 진서에서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집산이라는 지금의 소흥인데요. 한 할머니를 만났는데 그 육각 대나무 부채를 가지고 팔고 있었다.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은 합죽선 비슷한 그런 부채였었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왕이제는 그 부채에다가 글씨를 썼는데 각 5글자를 썼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노파는 처음에 그 부채를 가지고 까맣게 글씨를 썼으니까 부채만 망쳤다고 이제 굉장히 애석해 했는데, 그러니까 이제 왕이지가 그 노파에게 이르기를, 이것은 왕후군의 글씨라고 하면은 뭐 오전에 팔던 것을 백전에 팔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노파가 이제 그 말과 같이 하니까는 사람들이 백전이라고 하니까는 오전에 팔던 것을 백전에 다 사가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노파는 이제 갑자기 행제를 한 거죠. 이제 그 다음 날에 이제 노파가 다시 부채를 들고 와서 왕이지 보고 써달라 그러니까 이제 왕이지는 웃으면서 이제 대답을 하지 않았다, 이제 그랬습니다.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는
사만에게 보내는 그 서찰 내용인데, 사만은 왕이지보다는 조금 후배되는 사람입니다. 그렇지만 사만도 왕이지하고 굉장히 가깝고 친하게 잘 지낸 사람입니다. 요 만자가 다 이렇게 쓰는데 이 만자는 그냥 만자야. 그냥 만자가 그냥 많이. 아니 약자 만자. 약자 만자, 방자처럼 생긴 게 꼭지 없는 거, 모방자에 꼭지 없는 거. 뭔지 아시겠어요? 네. 예. 방자. 내가 이거를 굉장히 많이 했는데 이 사람 그 작품에도 이렇게 나와 있고 이렇게 돼 있고 아, 예. 작품에도 이렇게 돼 있고 예. 모방자 꼭지 없는 거. 내가 이거는 확실하게 네. 그런 게 상당히 중요해요. 이게 한국 문화하고 중국 문화하고 다른 게, 한국은 배씨가 배자, 삿갓이 있고 없고 삿갓 모자를 써요. 근데 중국은 모자를 안 써요. 되어 있잖아. 예, 이해가 가는지 모르겠는데, 예, 저는 이제 인쇄 출판을 하다 보니까는 저는 사실 우리나라 폰트가 좀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중국 폰트를 잘 쓰거든요. 중국 폰트를 쓰면은 이 배자가 꼭지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배자 그렇게 쓰면은 양반이 아니라 우리 아담 맞고 중국에서는 이상하다고 아직 한번 안 만난 받고.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폰트니까 넘어가고 그런 게 있어요. 이제 사만에게 보낸 편지를 보면은 그 왕해지는 은퇴 후에 정말로 신선같이 살고 싶다라는 생각.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의 생각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들도 뭐 은퇴하고 나면은 또 시골에 가서 뭐 닭이나 키우고 살고 싶다 뭐 이런 생각 하잖아요. 뭐 비슷한 것 같습니다. 그 내용을 보면은 고대에 은둔하는 이들은 혹 머리를 풀어 헤치고 미친 척 하거나, 또 어떤 사람은 고의로 더러운 일을 해서 힘들었다고 할 수 있다. 지금 나는 앉아서 편안함을 얻고 또 평소에 생각을 이루었으니 이렇게 기쁜 일은 하늘이 내린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당시에 그 자신에게 처해진 일에 대해서 굉장히 자족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최근에 동쪽 지방을 유람하고, 여기서 동쪽 지방은 흑의 산음이니까는 바로 그 근처인데, 흑의 산음에서 동쪽이라고 해봐야 바로 그 근처입니다. 유람하고 돌아와 뽕나무와 과수를 심었는데 지금은 무성하게 꽃이 활짝 피었습니다. 자식들과 어린 손자들을 데리고 그 사이를 돌아다니고 구경하고 또 맛있는 별미의 달콤함을 나누니 눈앞에 즐거움이 있습니다. 아마 이때만 해도 나이가 좀 있었던가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생활이 즐거웠던 거죠. 비록 덕을 세우는 것에는 그리 뛰어나지 않았지만 오히려 자손들에게 성실하고 너그러우며 물러서고 양보하는 것을 가르치고자 하였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리고 종종 육가 또 반사, 이 사람들은 그 한대에 어떤 세속에 물들지 않고 하여튼 청담을 하고 어떤 은둔하고 이런 생활을 좋아했던 사람들이에요. 그의 처세보다는 몇 분 스승들의 풍도와 지주를 본받고 싶습니다. 근데 아마 육가나 이런 양왕손이라고 하는 사람들은 정말로 이기주의적으로 살았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이기주의적인 것까지는 싫고 어느 정도 좀 좋은 일을 하고 싶다라는 뜻이 아마 가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은 어떤 전원 생활에 어떤 유유자적하는 생활을 꿈꾼 것만은 확실해 보입니다. 지금까지는 그 진서에서의 내용을 살펴보았고요. 다음은 세설신어를 보겠습니다. 세설신어는 왕이지가 죽은 지 거의 한 100년 후에 쓰여진 책이라고 보면 됩니다. 세설신어는 유진남북조의 송시대, 즉 송시대의 무제 유유라는 사람이 동진을 멸하고 송나라를 세웠거든요.
그 유유의 친조카인 임천왕 유의경이라는 사람이 쓴 지인 소설입니다. 그래서 진서보다는 약 100년 정도 앞서서 쓰여졌고요. 세설진어는 후한 말에서 동진 말까지 약 200년간 실존했던 제왕들과 고관 귀족들, 또 문인학자, 또 현자, 스님들 700여 명에 달하는 인물들을 유의경의 그 독특한 언행과 그 일화를 약 한 1000건 넘게 이렇게 간략간략 한 단락 정도씩 해가지고 이렇게 쓴 그런 이야기 모음집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게 이런 내용이 없었어요. 그 당시에는. 그래가지고 그 후대에 상당히 그 역사적인 자료 내지는 어떤 소설의 어떤 기본의 모토로서 굉장히 중요한 자료가 되었습니다. 근데 저는 세설진어를 이것저것 우리나라 판본이 많이 있어요. 많이 있어서 다 뒤져보았는데 명문당에서 만든 그 안기로하는 선생이 번역한 명문당 판이 그중 좀 성실하게 번역된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것을 집중적으로 참고했습니다. 유진장이 단양군으로 있을 때 허현도라는 사람이 그 도읍에 올라와서 유진장의 집에 이제 하루 저녁 머물게 되었습니다. 침대는 깨끗하게 새 것이었고 먹는 음식도 풍부했죠. 아무래도 고관 대작이니까는 뭐 넉넉했겠죠. 현도가 말하기를 만약에 이런 생활을 계속해서 누린다면은 아마 동산에서 사는 것보다, 동산도 매 흙의 그 지역입니다. 사는 것보다 나을 듯하오. 그러니까 유진장이 말하기를 그대가 만약 길흉을, 옛날 사람들은 아마 그 주역을 근거로 하든지 어쨌든지 어떤 뭐 기중을 점치고 이런 것들이 많았었나 봐요. 지금도 아마 그런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기중은 그 사람에서 나온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은 내가 어찌 이런 생활을 누리지 못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뭐라 그럴까, 왕희지가 보기에는 참으로 한심한 얘기들을 하고 있는 거죠. 그 실생활에 맞지 않는, 그러니까 왕일조, 왕희지죠. 그 자리에 있다가 말하기를 소보라는 사람은 그 은나라 때의 그 은사인데 그 요임금이 그랬다 그래요. 소보한테 나 왕노릇 하기 싫으니까 내가 왕위를 소보 당신한테 물려줄 테니 당신이 왕노릇을 좀 해주셔. 그러니까 소보가 딱 털고 이제 나간 거죠. 나가서는 이제 자기 친구인 허유한테 야 내가 요임금을 만났는데 요임금이 나더러 왕을 하라 그러더라. 그랬더니 이제 허유는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내가 그 말을 네가 한 말을 들었으니 내 귀가 더러워졌다. 그러니 내 귀를 씻어야 되는데 여기는 지금 소가 물을 먹고 있어서 이 물이 이미 더러워졌다. 그러니까 난 더 상류로 올라가서 귀를 씻어야 되겠다 하고 귀를 씻었다 그래요. 뭐 어쨌든 그런 신선 같은 사람이고, 후직이라는 사람도 매 그 요임금의 뭐 조상쯤 되는 사람인데 농사의 신이고요. 또 설이라는 사람도 이 양반도 매 그 요임금의 그 조상쯤 되는데 후세 사람들이 화신이라고 그 불의 신이라고 떠들었던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그 소보나 허유가 후직이나 그 설을 만났더라면은 이런 속된 얘기는 하지 않았을 것이다. 이제 이런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의 기사는 그 왕희지가, 근데 여기 세설진어 번역본은 꼭 나 같으면 왕일소가 이렇게 하지 않고 왕희지가 했을 텐데 꼭 왕일소가 해놓고 가로하고 이렇게 왕일소는 왕희지라고 매 문장마다 이렇게 해놨어요. 근데 이게 좀 뭐라 그럴까, 좀 고지식한 번역이 보이기는 하지만 그래도 그게 내용이 굉장히 저는 충실하게 보아서 좋게 보였습니다.
왕일소가 혈계 내사가 되어서 처음으로 부임을 해보니 그곳에 지도림이라는 사람이 한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이제 이거를 갖다가 제대로 하려고 하면은 실은 이 방법보다는요, 지금 뜻은 알아. 근데 이 방법보다는 나도 좀 많이 해보니까 이렇게 하는 게 훨씬 나아요. 근데 이제 저는 이제 어차피 가져온 거라서 그냥 그대로 걔들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게 예, 어차피- 예, 이렇게 해주는 게 저도 좋아요. 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저도 좀 많이 이제 해석을 하다 보니까 우리가 중요한 것은 사람 이름이죠, 그죠? 이름이고 되게 이런 거하고 나면 잘한 말이야. 그러니까 왕이지 하고서 이렇게 치고, 근데 왕일수 하면 왕일수가 모르는 사람은 왕일수가 이름이 돼. 그리고 걷다가 이렇게 치고 왕이지라고 하죠. 왕이진지 몰라요. 이거 뻔이야.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는 거가 제일 나는 좋겠다고. 그러면 한 번만 하면 되잖아. 거기서 계속 저가 나오면. 근데 지금 이 사람은 세설신호에 일소 이렇게 나오니까 그걸 계속 그렇게 번역을 그렇게 한 거야. 그러니까 그걸 번역자가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그것이 FM이 아니거든. 그치? 이것을 만약 그 허각들이 번역했다고 하면 이렇게 했을 거야. 예, 예. 그럼 사람들이 이걸 보고 따라야지. 지금 자네가 그걸 보고 따르는 거지. 근데 저는 이거 그냥 번역한 거 그대로 가져왔어요. 손 안 돼. 그걸 하겠다고 해서 누가 알아주고 뭐 그러지는 않아. 그러니까 왜 그러냐면 그걸 옮기잖아요. 네. 옮기면은 옮기는 사람 자체가 일단 책임져야 돼요. 논문 쓸 때, 지금 그 대학원이 아니니까 그런 거 심각하게 얘기하지는 않지만 종종 그런 경우가 많아요. 예를 들어가지고 그래서 나한테 그런 걸 잠깐 물어보는데 저도 옛날에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어느 책에 뭐가 있어. 그러니까 이것을 내 논문에 옮겼잖아요. 이 논문은 누가 써? 내가 쓰지. 그럼 이 글의 전체 책임자는 나야. 근데 여기서 만약 옮겨가지고 이렇게 썼는데 여기 옮겨가지고 여기가 맞춤법에 틀렸다든가 등등 이게 틀렸는데 그대로 여가지고 인용을 했었잖아요. 근데 실은 요거 출처만 밝혀도 이것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옮긴 글을 갖다가 그 잘못됐으면 고치는 거가 난 낫다고 봐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그러면 이 사람이 만약 이거 틀렸다 말 출처 보면 돼요. 출처를 안 적어놨으면 몰라. 출처는 무슨 책에 몇 쪽에 몇 이렇게 나올 거 아니야. 그러고 본문에다가 소개를 했는데 이거게 틀렸었으면은 그 사람,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여천이 뭐 서역이 이런 거에서 많이 인용을 한다고. 근데 그 양반은 옛날 사람이기 때문에 틀린 게 많아요. 이렇게 맞춤법이냐 아니면 이런 거가 이름도 잘못된 경우도. 그럴 때 그걸 고쳐놓는 게 낫다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십니까? 근데 괜히 그 사람들이 이 유학 사상에 밝아가지고 아유 감히 어떻게 이렇게 감히는 지랄을 감히 해야 되거든.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네. 지금 여기서도 그런다고 지금 내가 이렇게 번역을 하는데 감히 이 글을 누가 봐? 이거는 허각들이 쓰는 거야. 틀린 거를 잘못해가지고 옮겨가지고 감히 그대로 그걸 밝혔잖아, 그렇지? 그런 것이 학자적인 그런 어떤 주체성과 그런 어떤 뭐가 없으면 안 된다고 나는 거야. 이제 왕이지가 이해되십니까? 네. 이제 효육의 내사라는 벼슬이 되어가지고 이제 부임을 해보니 그곳에 이제 지도림이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지돈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손작이 왕희지에게 말하기를 지도는 참신하고 이색적인 사람이며 품고 있는 사상이 훌륭합니다. 한번 만나보지 않으시렵니까? 하니까는 왕희지는 원래 조금 고집이 있고 좀 다른 사람들을 쉽게 이렇게 뭐라 그럴까 범접하지 못하는 어떤 고고한 게 있었나 봐요. 그러니까 지돈 따위는 그러니까 전혀 문제시도 하지 않은 거죠. 그러니까 후일 이제 손작과 지도림이 함께 수대를 타고 와서 왕이수를 찾아보았는데 왕이지는 굳게 마음문을 닫고 이야기를
하지 않으려고 하니까는 지두는 떠나갔어요. 그 사람 후에 이름이 지돌이네요. 이름이 지순이에요. 지둔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은 예를 들어서 아까 그런 문제가 지금 나온단 네, 말이에요. 나와요. 사람들이 모르면은 지금 이렇게 하고 나면 지돌이 이름이야. 그죠? 지도 이렇게 해놓고서 자는 뭐 네. 또는 도림 이렇게 써주고서 여기도 지도림을 바꿔야 돼. 여기. 예, 이렇게 바꿔야 되겠습니다. 네. 해서 그 어떤 책에 적었다고 그게 바로 노서야 노서. 예. 그런 정신 없으면 글씨 쓸 때도 옛날 그대로 했다고 그렇게 된다니까. 그러면 저 참조 못해. 그 후에 이제 왕이제가 외출을 하려고 하는데 이게 이미 그 대문 문 앞에다가 수레를 다 준비하고 있었는데 이제 지둔이가 왕희지를 찾아왔습니다. 잠깐만 기다려 주십시오. 빈도는 그대와 얘기하고 싶습니다만. 그러니까 그러고서는 이제 장자와 장자 소요요를 얘기를 이제 쫙 푸는 얘기를 했는데 한참 동안을 얘기를 했는데 아마 그 얘기가 굉장히 재기가 넘치고 신선해서 백화가 난만한 것 같다. 온갖 꽃이 핀 것 같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왕이지는 흉공을 완전히 열고 언제까지나 서서 자기 볼일 보러 가지 않고 지둔하고 얘기하려고 했다. 이제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좀 버티고 또 한번 내가 사회과 이 사람도 난정 집회에 참여했던 사람이야. 난정 집회에 참여하고 걷다가 시도 썼어요. 그리고 이 사람 말년에 왕이지가 얼리 이사가 갔거든. 회계에서 얼리 이사를 가니까 그 동네 이름 좋다고 그래가지고 그 옆집을 집을 사가지고 같이 말년을 지냈던 사람이야. 이 승려가. 그러니까 이런 거가 생애에 더 중요하다고. 지금 이 세설신화에 나오는 거는 그 일부분만 이렇게 나와서 이렇게 했는데 이제 논문을 쓰려고 하면 그걸 집합해가지고 지둔에 관해서 이렇게 해서 그걸 같이 해야지만 왕이지 이렇게 논문에 나와. 이제 왕이지 논문에 반영이 돼. 그러면 지금 그렇죠. 지둔이 스님이네. 그래서 그 무슨 네 글자 이름 내가 뭐더라 어디에 거기 하니까 그 동네 와가지고 같이 말년에 그런 게 더 중요한 게 사회하고도 관계되어 있고 더 중요한. 또 예. 또 그 다음 기사는 유공은 유량입니다. 유량이 말했다. 왕이지는 국가적인 인재로 거용, 즉 등용해야 할 인물이야. 그래서 그 유예는 그 유량이 비서였던가 봐요. 그 비문에다가 발췌국거라고 썼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주 단편 짧게 나온 기사예요. 또 그 다음도 짧은 기사인데 은호는 그 왕이지를 평하여 말하기를 식견이 밝고 고귀한 사람이다 라고 했습니다. 이것도 역시 세설신호에 나오는 말입니다. 또 하나는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그 왕이지의 어떤 재치 있는 그 활동을 하나 엿볼 수 있는 것이 이제 13살이 안 되었을 때 대장군 왕돈은 이제 아까 앞에서 나왔지만 그 아저씨 뻘을 되는 사람이죠. 그 왕이지를 그러니까 조카를 매우 사랑하여서 늘 자신의 군막, 그러니까 옛날에는 뭐 이때 당시는 매일같이 전쟁하고 그랬던 시기였으니까는 그 조카를 그 자신이 있는 군막이라고 하면은 그 군막은 야전에 텐트 치고 그 안에다가 그 장군실을 따로 만들거든요. 이제 그 안에서 왕이지를 같이 놀게 하고 잠도 자게 하고 한 거죠. 그 휘장 안에서 자게 했다. 어느 때 대장군이 먼저 휘장에서 나왔는데 이제 밖으로 나왔죠. 왕이지는 아직 일어나지 않고 자고 있었다. 잠수 위에 전봉이라는 사람, 그러니까 왕돈하고 뭐 비슷한 장수였던가 봐요. 이 들어와서 주위 사람들 다 물리치고 대장군과 어떤 모의를 했는데
그 왕희지가 휴장 안에 있다는 것을 까맣게 잊고서 반역의 계획을 언급한 거죠. 그 굉장한 그 비밀을 이제 얘기한 건데, 그러니까 왕희지가 깨어나서 두 사람이 의논하는 것을 듣고서는 야, 내가 여기에서 이 사람들을 비밀스러운 얘기를 들었으니 나는 이제 죽은 목숨이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러고 나자 이제 곧바로 목구멍에다 손가락을 넣고 토해서, 목구멍에다 손가락을 넣고 토해 본 적이 있으세요? 술 먹고 많이 하는 짓이죠. 그러고 나서는 그 자기가 자던 이부자리를 그 토사물로다가 다 막 더럽혀 놓고 잠든 척 한 거죠. 그러니까 나는 그 전에도 이제 좀 왕해지는 좀 어눌했다는 그런 소문도 있고 그러니까는 나는 이런 좀 뭐랄까 왕도는 속이기 위한 행동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왕도는 이제 이를 의논하던 도중에 왕해지가 아직 그 휘장에서 자고 있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나서는 전공과 함께 크게 놀라면서 말하기를 제거하지 않을 수 없다, 즉 죽이지 않을 수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고 나서 휘장을 열어 제치고 보았더니 막 토한 오물에다가 대가리 쳐박고 자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대장금은 그가 정말로 깊이 잠들어 있다고 생각해서 믿었죠. 그래가지고 그냥 죽이지 않고 놔둔 거예요. 그래서 왕희지는 온전할 수 있었다. 당시 사람들은 그의 지혜로움을 칭찬했다. 엄청나게 지혜로운 거죠. 보통 어린애가 그런 생각을 한다는 것은 생각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아요. 그 위의 기사들을 보면은 왕희지는 올고든 성품, 또 그 높은 기계를 볼 수 있고, 토하면 올거든 성품. 그 마지막으로 서툴해 보이는 그 인간 왕희지의 모습을 살펴보고, 그리고 이제 그 다음에는 왕희지의 서찰에서 그 왕희지의 그 인간적인 모습을 살펴보는데, 여기서 나오는 관노는 왕희지의 막내 아들인 왕헌지이고, 오규는 왕희지의 딸이니 왕희지의 손녀가 됩니다. 관노첩을 번역을 해봤어요. 좀 옛날 글이라 뭐 지금하고는 맞지 않지만 그래도 의미는 통하니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관노의 어린 딸 오규는 병이 난 지 10여일인데 나는 알 수 없습니다. 어제 문득 창병이 생겨 오늘 병세가 매우 위중함에 이르렀습니다. 또 머리에 종기가 짓누르고 고통스러워 여전히 사람들의 근심도 족하지 않습니다. 창병은 조금 차도가 있으나 창병은 이게 막 짓누르고 고름이 생기는 게 창병이죠. 노심초사하여 진실로 말할 수가 없습니다. 요즘 치료하기 어려운 병을 앓은 적이 없는데, 이 부분이에요. 자책하는 것 같아요. 이는 내가 가장이 되어서 사육을 이겨내고 부지런히 수행하여 위아래를 후원하지 못하고 또 계율을 범하는 부분이 많으므로 이에 이른 것입니다. 나는 오직 정성스러운 마음으로 죄를 기다릴 뿐 함부로 하는 말이 아닙니다. 관노는 떠나보낼 준비를 하고 있으니 더 이상 여쭐 게 없습니다. 위로는 도덕에 부끄럽고 아래로는 선생께 부끄럽습니다. 또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이 선생이라는 분이 누군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자기보다 연배가 있는 어른께 보내는 편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여기 글씨를 보면은 해서, 행서, 행해서로 아주 또박또박하게 단정하게 쓴 것 같죠. 그건 아주 단정하게 쓴 글씨고요. 이제 이모첩입니다. 이모는 이모이니까 이모가 누군지 저는 여기서 아무리 찾아도 이모가 누군지 모르겠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위삭이 아닐까라는 생각도 했는데 모르겠어요. 아직 모르겠습니다. 이모첩은 11월 13일
희진은 의사기 이모가 돼? 될 수도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왜 그런 생각을 해? 왕광의 부인, 즉 왕이지의 어머니에 대한 기록을 아직 못 찾았어요. 의사기 선생인데 왜 이모가 돼? 이모도 선생할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했어요. 좋은 생각이네. 없어. 11월 13일 희진은 돈수는 옛날에 그냥 편지글에 의도적으로 요즘 뭐 키역키역키역 뭐 히영히영 하는 것처럼 의도적으로 쓰는 거지 뭐 특별한 의미는 없어요. 그냥 근데 사실 돈수라고 하면은 머리를 조아리면서 인사하는 게 돈수이거든요. 근데 옛날에는 그렇게 했었나 봐요. 갑자기 이모의 슬픔을 만나니 애통하여 감정을 억누를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뭐 일상적인 얘기고요. 또 어쩔거나 차도가 없으니 이것도 뭐 어떤 방법이 없어 그냥 발만 동동 구르는 그런 거고요. 더 이상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저 지금까지 보이는 왕인지의 그 첫 작품이거든요. 이거는 이 글씨를 보면은 지금 평이 많죠, 그죠? 행서에서 평이 많잖아. 납작해요. 네. 그러니까 이게 아직 그 예서의 영향을 벗어나지 못한 초창기 작품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잘 못 쓴 거지 어떻게 보면 질박하다고 볼 수 있지. 여기에서 법도를 갖춘 것이 신체 이런 것이 그 다음이라고. 그러니까 이것은 지금 어떻게 보면 종려풍에 많이 가까워요. 예서풍에 많이 가까워. 따라서 지금 이거 작품이에요, 아니에요? 조지현생 이제 작품이죠. 그러니까 아까 내용도 별로 없잖아. 우리 이모 죽어서 어쨌거나 그밖에 없어. 그리고 돈수는 앞과 뒤에서 쓰면 아무 뜻 없이 그냥 쓰는 말이야. 이렇게. 저 통장 오면 가로에 그냥 쳐줬어요. 어? 아니 저기 쓰고. 그러니까 이거 예서의 영향을 받아서 아직까지 그러니까 첫창이라고 해. 그게 바로 종료의 그 영향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여태까지는 질박하고 여기서 올라가고 저 법도를 마련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신서체라는 거죠. 신체. 그것이 이제 말년에 완성돼가지고 해서 그때 이름이 있었지 이때는 별로였었다 하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왕이집 거라고 다 좋은 거다 이렇게 보기는 어려워요. 또 그러니까 이걸 보면은 뭐 그 왕이지와 그 이모, 그러니까 왕이지가 의외로 정이 많았던 것 같아요. 앞에서 얘기한 그 백성을 대한다는거나 아니면은 의무 사만에게 보낸 편지 내용들을 보더라도 굉장히 사람이 진솔하고 정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아마 가족들 아까 그 관노의 아들 오균의 얘기를 쓴 것들을 보더라도 그 어떤 매정한 사람이 아니라 굉장히 다정한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도 가끔 가다가 자기 어떤 벼슬에 관련된 그런 사람들한테는 아주 냉정하게 대한 것 같고 하여튼 가족들한테는 아주 다정했던 것 같습니다. 초월철입니다. 초월, 정월 12일 산음의 희진은 희진합니다. 근래에 이 서신을 보내려 하였으나 알맞게 마땅히 가는 사람이 없어서 소리 왜 정원이야?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뒤에 나옵니다. 없어 소식을 보내지 못하였습니다. 이제 여기에 이르러 또한 지난달 16일에 서신을 받았으니 비록 멀리서나마 위안으로 여깁니다. 그러니까 여기 이 산음에 와서 이 편지를 받는 사람한테서 온 편지를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굉장히 위안으로 여겼다는 겁니다. 간곡히 부탁드립니다마는 형께서는 괜찮으십니까? 저는 갑자기 병이 나서 몸이 매우 안 좋습니다. 방금 길을 나서서 심신이 초췌해서 힘을 갖추지 못하겠습니다. 희진은 희진합니다. 근데 이거 보면은 나름 뭐라 그럴까 자기 선배한테 보내는 편지에서는 내가 그냥 뭐 몸이 안 좋아서 편지를 바로 못했다고 또는 가는 사람이 없어서 편지를 못 보냈다고 뭔가 좀 변명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제 이 뒤에 보면은 이는 부침의 이름자가 그
부친이 아니라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 이름이 왕정입니다. 발월정자정. 근데 부친이 이름자가 아니야, 할아버지의 이름자가 나오자 피해하여 정어를 초월이라고 하였다라고 생각합니다. 편지 내용이야 특별한 사양은 없는 안부 편지이지만 편지를 전해줄 사람이 없어서 이제야 보낸다는 내용이 참 인간적이고 정겹다는 생각을 저는 했습니다. 그 변명하는 듯한 지금 이런 느낌이 것이 숨기는 거. 쌍구 확적본이라고 해요. 쌍구 확적본. 그러니까 쌍구본 이렇게 보통 얘기하는데 지금 그 피력을 가만히 보면은 이 양쪽이 좀 분명하죠 이렇게. 네. 그러니까 이 양쪽을 쌍구를 하고 그 가운데다가 먹을 칠한 거야. 그러니까 거의 일정하잖아 이게 피력이. 그리고 이게 더 가상이가 더 뚜렷하게 나와. 이게 그거의 대표작이야.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세요? 그냥 쓴 거가 아니라고. 그걸 쌍구 확적본이라고 그래. 확전. 전자는 매울 전자. 흩어에다가 이렇게 진짜. 예. 예쁘다. 그러니까 먹색깔도 일정하잖아. 예. 그러니까 가상 윤곽선을 그려놓고 그 안에다가 이제 매운 거. 칠하는 거잖아. 그러니까 필새가 전혀 안 보이지. 예. 그러니까 비백처럼 날아가는 게 이런 게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집에 그렇게 쓸 필요가 강하게. 근데 그렇게 쓸 필요가 있나요? 당연히 있죠. 왜냐면은 사실 이런 작품은 다른 사람이 지금 볼 수가 저거는 없어요. 저 양반은 지금 그거를 몰라서. 네, 볼 수가 없어요. 왜냐면 그 작품 왕이 하나 딱 작품은 지금 있는데 내려오지 왕이 않아. 갖고 있는데 왕의 물건을 일반 사람이 어떻게 봅니까? 못 보죠. 그런데 가끔 가다가 왕이 이것을 모사를 해라 명령을 할 때가 있어요. 그러면 그대로 복사를 해. 그때는 복사기가 없었단 말이에요. 사진기도 없었고 그대로 복사를 하려면은 그 쌍구본을 만들 때는 어떻게 만드냐면은 기록에 의하면은요. 그 벌꿀에서 나오는 밀랍을 종이에다가 매겨요. 네. 그러면 이게 종이가 약간 투명해져요. 그것을 경황지야. 예, 그것을 원본 위에다 올려놓고 그 위에다가 다시 또 내가 쓸 종이를 올려놓고 윤곽을 따는 건 따는데 어두운 데서는 안 되잖아요. 밝은 창에다가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원 저기는 아니고 예, 왕이지의 원 진보는 1도 하나도 없습니다. 없어. 기록에 의하면은. 근데 이제 어쩌다가 뉴스를 보면은 무슨 뭐 미국의 무슨 박물관에 17점이 있다라는 뉴스를 보기는 했는데 난 좀 뭐 다 쌍구 확적본인데 예, 그것이 좀 못 믿겠어요. 근데 그런 거야. 그러니까 그것이 가짜다 이렇게 뭐 이게 참 말하기가 어려워요. 가짜다 그러면은 가짜지. 가짜죠. 근데 가짜를 만들려고 하면 가짜인데 가짜 전하려고 하면 가짜가 아니지. 이거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이것이 왕밖에 없는데 이것을 후대에 전하려고 하면은 이것을 가짜로 만든 게 아니잖아. 당나라 때 강태종 때 이것이 다 있었는데 그때는 진본이죠, 그죠? 이것을 갖다가 후세에 많은 사람들이 보기 위해서 임모본을 만든 거야. 그때 그 임모본은 전파용이니까 가짜가 아니라고. 가짜를 만든 게 아니라고. 이해가 되시겠습니까? 네. 근데 지금 남아있는 거는 그때 만들었던 본들이야. 당나라 당태종 때. 근데 그 뒤니저 이게 돈이 되니까 가짜 본을 만들어. 그건 가짜야. 그게 참 말이 아까 애매하다고 내가 그랬었잖아. 그러니까 분명히 그 취지는 처음에 가짜를 만들 취지는 아니었어. 그렇지만 진보는 아니다. 진보는 없지. 아니, 다 그래. 진보는 다 없어. 이제 만약에 그 당태종이 당신의 무덤
즉 소릉의 왕이지 작품을 가지고 들어갔다는 겁니다. 그 얘기도 많이 나오고 그러는데 해서 뭐 만약에 소릉을 발굴하면 나오잖아. 소름을 그래서 팠대. 그래가지고 태평공주가 그걸 가져갔던 걸 있고 뭐 그러는데 아무튼 없어. 선아야. 그 얘기도 다 나와. 그런 얘기가 재밌지. 내가 서로를 다 번역하니까 거기 다 나와. 근데 아직 또 이렇게 해서 그 진서하고 그 세솔신의 얘기는 끝나고요. 이제 나오면서 왕이지는 중국 예술의 훌륭한 계승자일 뿐만 아니라 중국 예술의 개척자이자 최고의 본보기이기도 하다. 대대로의 명문 세족 출신인 왕이지의 시대적 배경에 대해 깊이 있는 이해를 하기 위해서 진서 왕이지전, 세설신화 등 사료에 의존하여 왕이지의 활동을 그려볼 수밖에 없었다. 본문에서는 없었었어요. 없었어. 강조해야 된다. 없었어. 본문에서는 아니, 틀렸습니다. 그래 하고서 끝내. 틀렸습니다. 그럼 한번 말게 말. 서예 예술보다는 왕이지의 정치적인 활동, 서예 예술이 뭐예요? 서예의 예술 효라면 되잖아. 서예 예술보다는 왕이지의 정치적인 활동, 관료로서의 덕행, 또 가족들의 건강을 걱정하는 모습, 친구에게 시기를 느끼는 그런 인간적인 고뇌를 살펴보았다. 이러한 논의는 인간 왕이지를 완전하게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여긴다. 왕이지의 서예가 끼친 영향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다. 왕이지의 피리를 보사하면 저절로 일가를 이루게 되었으니 수나라 당나라의 지영, 우세남, 부양순, 저수량, 안진경, 유공권, 손과정, 회소, 장욱이 있고 5대의 양흥식, 송대의 소식, 황정변, 미불, 채양, 또 원나라의 조면구, 선우추, 또 명나라의 추근명, 문진명, 동기창, 황도주, 왕탁, 또 청나라의 유용 등에 이르렀으며 우리나라에서도 삼국시대 고려 조선으로부터 당대에 이르기까지 왕이지의 영향에서 벗어날 수 없었다. 감사합니다. 강자라는 말 잘 써야 돼. 수고하셨습니다. 강자라는 말. 잘했어. 수고했는데 일단 잘했다고 그래야 돼. 아니 했었어. 그러니까 뭐든지 저거 발표하려고 하면은요 쉽지가 않아. 그리고 저 나도 뭐 저렇게 하려고 하는데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뭐 물어봐야 뭐 대답도 안 했거든요. 얼마 동안 준비하셨어요? 차라리 안 물어보기로 하고. 얼마 동안 준비하셨어요? 아 그런 것도 물어. 아니요, 그래도 근데 이게 책을 번역을 해서 하신 거니까 더 네, 굉장히 시간이 오래 걸리셨죠. 아니 실은 여기까지 하셨다며. 진서 왕지진을 번역을 하려고 맘만 먹고 있었어요. 이게 기초 자료는 조금 해주셨나 하고 보다. 근데 있었는데 제가 그 지지난주에 그 발표하라고 해가지고 부랴부랴 이제 마무리를 했어요. 근데 이거 그리고 마무리를 뭐든 어제 이렇게 그 하셨어요? 얼마 걸렸냐 이런 오늘 거 새벽에 물어보는 거 아침에 아니야? 한 6시쯤에 마무리했어요. 그래서 우리 진짜 바쁜 시간에 그게 우리- 와가지고 아주 저 오늘 죽는 줄 그 알았어요. 시간에 그냥. 완성해갖고 끝나고 보낸 설거지 거예요. 하랴, 세탁기 돌리랴, 이거 안 되는. 아 죄송합니다. 아니 근데 이제 들으니까 이제 이해가 이해가 가요. 가네요. 왜 그게 그러냐면 보세요. 항상 뭐가 결과가 나오잖아요. 결과가 나오면은 결과만 있는 거야. 맞아, 맞아요. 맞아요. 괜히 쓸데없이 그거 하는데 얼마큼 걸려. 뱃속부터 걸렸어. 뱃속에서 몰랐지. 그거 따지는 거 같고 그러는 거. 그러니까 그래서 그 피카소도 그 초상화 나중에 누구 좀 밥벌해가지고 저 그 5분 만에 그리고서 돈을 되게 요구하니까 5분 동안 그려놓고서 왜 이렇게 돈을 많이 달라고 그러냐고 따지고 그러니까 내가 이거 하는데 30년 걸렸다고 그러니까 그 누가 말이 많은 거야? 내가 본 피카소 말이 맞아. 자 근데 그 하나 그 요구 그러니까 주문 여러분은 어떻게 느끼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이렇게 항상 이런 거를 보고 지금 허각균이가 굉장히 그 아까 왕이지가 무슨 정감이 많다고 그랬지만 정말 허각균이가 정감이 많은 것 같아요. 정감이 많을 때 제일 조심해야 될 거가
중원부입니다. 중원, 부원. 한 말 또 한다 이거. 네? 한 말 또 한다. 그리고 쓰잘데없이 말이 많고 요점을 잃어버려. 중요한 것을 놓치고 부에 많이 쏠리게 돼. 그런 경우가. 그거는 논문으로서 아주 안 좋은 거예요. 만담감으로서는 괜찮아요. 인사도 술집에서는 최고야. 그러나 글로서는 아무것도 도움이 하나도 안 돼. 지금 이 왕의지를 갖다가 말하려고 하는 목표가 뭐에 있었어요? 지금 내가 알기로 지금 아까 이렇게 쓱 보니까 끝에 말하는 거 보니까 서해를 되도록 배제했다고 하는 거 보니까 서해 외에 인간적인 면 아니면 이런 것을 통해서 이런 것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지 글씨가 이렇게 나올 수밖에 없다. 이것을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 같아. 그죠? 그러면 제목부터가 내가 뭐라고 그랬어? 이게 참 그 분류가 중요해요. 서해 하면은 자뇌 공부가 있고 자외 공부가 있다고 했었죠. 그죠? 내가 볼 때 이거는 자외 공부가 돼요. 자외 공부가 되는데 이 자외 공부를 어떻게 분류를 해야 될까? 지금 보니까 여기저기에서 새설시나 뭐 이런 데서 만약 인용하고 뭐 이렇게 했거든요. 이거는 1차 자료야. 논문을 쓰려고 하면은 이런 자료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은 내가 무슨 말을 쓰려고 할 때 인용해서 써야지 되는 거지. 이것만 번역해서 걷다가 다 넣었다고 그래가지고 글이 되는 것은 절대로 아니다 하는 거예요. 그건 지루하기만 하지 뭘 얘기하려는지를 도대체 알 수가 없는 거야. 따라서 분류를 자뇌 공부, 서해 쪽은 자뇌 공부라고 쳐. 자외 공부해서 하려고 하면 거기에 따르는 목차를 잘 잡아야 돼. 그러니까 서해에서 드러나지 않는 그 대신 이 사람을 알리려고 하는 거 했었을 때 분류를 정치, 처세, 뭐 인품, 종교, 교육 이런 식으로 하든가 뭐 이렇게 묶어주면은 아까 같이 몇 사람 얘기 나오는 거는 교육이지, 그지? 교육에서는 그러면서 몇 가지 면이 있다. 아까 뭐 토했다, 뭐 아무튼 그 처세도 되는 거고 등등 이런 걸 해서 몇 가지를 나눠가지고 해서 내가 말하려고 하는 거야 이렇게 쭉쭉 하는데 요런 때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가지고 뻔히 알면서도 그때 위기를 모난할 때 인경변적인 면도 있었다. 예를 들면 해가지고 토했다 이런 거 나오겠고, 그죠? 또 아니면 자기 그 어떤 골경같이 뻗세고 그 이런 것도 해가지고 어떤 비리와 이런 것을 용납하지 못한다. 왕수 같은 걸 노는 몇 가지 이렇게 딱 포인트 잡아서 해주고 그러면 그게 내용만 써주고 그러면은 우리가 왕의지를 이해하는데 상당히 도움이 된다. 그게 논문이 된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죠? 근데 그렇게 할 머리가 안 됐을 때는 그냥 여기저기 있는 것만 갖다가 놓고 아무것도 안 되는 거야. 그건 원산지에서 그냥 뭐 배추 이런 거만 갖다 놓은 거야. 어떡하라고. 왜 상품이 호텔 이런 데서 최고급이 나오고 그렇게 비싸겠어. 그 원자료를 일단 가공을 해서 이렇게 해서 뭔가 데코레이션 해놓고 뭔가 이렇게 해서 꽃을 펴서 딱 눈에 보이기까지 해서 나오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거기에 따르는 목차를 딱 이렇게 잡아주는데 이것을 읽고 내가 생각을 해야 돼. 몇 가지 분류. 인간적인 면에서 처세라고 했었을 때도 처세도 적극적 처세, 중간적 처세, 소극적 처세 이렇게 세 가지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아까 군량미를 풀었다든가 무슨 창고를 방출했다 하는 거는 적극적인 처세가 되겠고 정치에서도. 그죠? 또 아니면 뭐 숨어서 뭐 하고 뭐 저렇게 하는 것도 있고, 그지? 그리고 그때는 그 북벌이라는 거가 일단 동진이 왔었으니까 동진을 했으니까 다시 그 옛날 그 양자강 넘어가서 북벌을 하려고 하는데 아주 그런 것도 막 적극적으로 했었지만 사상파덕으로 봤었을 때는 그때 여러 가지 면에서 북벌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정치적으로는 북벌 이렇게 잠깐 주장을 하니까 우리나라도 왜 그거 있었잖아. 뭐서 그 북벌 적재 한참 하다가 망하기도 하고 그랬었잖아. 성시호도 거기 가담하고.
등등 이러한 거가 있었던 건데 그런 상황도 있단 말이에요. 거기 아까 그 환연의 그 아버지인 그 환원이 중요한 사람이야. 해계문을 잡으려고 했던 거야, 그 정치. 그러니까 아무튼 그런 거에서 딱딱 얘기를 해줄 거를 먼저 써놓고 예를 들면 해서 이거를 갖다 부수적으로 담아야지 되는 거야, 이렇게. 그러면 상당히 설득력 있고 보기가 좋다는 얘기라고, 이렇게. 그 누가 봐도 갖춰져 있잖아, 그죠? 지금 있는 거 1차 자료를 지금 1차 자료니까, 그지? 과학교는 어떻게 생각하나? 네. 그럼 살짝 설득력 있어. 안 그렇고 지금 이런 식으로 쓰고 그러면은 쓸 것 많은데 뭘 그냥 뭐 잡동산이 돼버리는 거야, 이게. 그 듣는 사람들 이렇게 있는 사람도 뭘 말하는지 모르고 아무튼 그 안 좋은 거야. 그리고 이거 필첩절 가도 필첩 같은 경우도 17적 그런 데는 굉장히 많아. 그 17적 다 그런 내용이거든. 그건 내가 17적 다 그 분류를 해놨잖아. 그거. 예비상집에 거기 다 나오거든. 그러니까 아무튼 그것에서 중요하게 뭐 거기서도 뽑을 수 있지, 작품에서 등등 여러 가지가. 그거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것은 1차 자료라 하는 거야. 아, 나는 여기서 이렇게 봤었다. 아니면 가족에 쓰면 되는 거지, 그치? 그렇잖아. 근데 그것을 어디다가 담느냐, 그러니까 공부는 내가 뭐라고 그랬어? 방법론이라고 그랬었잖아요. 아무리 내가 열심히 하려고 그러고 뭐 하려고 그래도 방법이 좀 안 되면은, 여러분도 지금 내가 이렇게 말하니까 아, 그 방법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야 안 들어요? 이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해, 저렇게 물어봐도 대답 안 해. 그러면 참 말하는 사람 한 더의 기운 빠져 안 빠져? 빠지죠. 그것도 내 대답이 많이. 그래도 제가 이제 그런 걸 좀 많이 써보고 이렇게 해봤으니까 아, 그런 걸 좀 느끼겠더라고요. 그러니까 애는 많이 쓰고 썼을 때 그것을 어떻게 담아주는 거 했었을 때 그 목차 정리. 그래서 좋은 논문을 많이 봐야 되는 거야. 요거를 그대로 서예대가 비교하면은 아까 한글 이런 것도 좀 보배 같은 게 많잖아, 그지? 그거를 나눠줘야지, 이렇게. 필사료 아니면 뭐 이런 거 공채료 뭐 이렇게 모아서 나누고, 그러고서 어떤 목적 이렇게 하고, 그럼 뭐 아무튼 그죠? 그러니까 엄두가 안 나는 거야, 전부 다. 엄두가 안 나면 못해요. 그러니까 갖다만 벌려놓지 정리가 안 돼. 누가 해주길 원해? 누구 없어. 해줄 사람 누가 있어? 없어. 그럴 때 제일 중요한 게 뭐야? 남이 만든다고 생각을 하세요. 내가 뭐가 할 거냐? 지금. 그럼 지가 안 하면 누가 해? 할 수 있어. 하다못해 한글도 서체가 지금 뭐 이렇게 흘린 적자 뭐 이렇게 뭐 아무튼 뭐 고차가 있을 거 아니야, 그죠? 근데 어느 부분에서는 내가 한번 뭐 하겠다 이렇게 하면 뭐 그거 못해? 난 저거 막 이렇게 고쳐 예서식으로 다 이렇게 뭐 쓰고도 싶고 그러는데 난 우선 저거를 한번 이렇게 뭔가 좀 유리하면서 이렇게 아무튼 아니면 뭔가 행설 이것을 먼저 해놓고 나서 나는 하고 싶어. 나도 지금 저 막 고쳐도 쓰고 싶고 별거 다 하고 싶어. 나는 뭐 그런 의욕이 없는 줄 알아? 내 장기가 그런 건데. 근데 영과의 후진이야. 웅덩이를 채우지 않고서는 못 가는 거야. 가봐야 아무 소용없어. 뭐 하나 이렇게 안 되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 작품에 매달려가지고 나 하나 여기서는 뭐 하나만 이렇게 내가 한번 이번에는 내가 뭐 하나 표현해보고 싶다. 내가 야단치는 거 아니잖아. 고개 숙이지 말고. 아, 부탁하는 거지. 내가 지금 야단치는 거야? 아니지. 누가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누가 해줄 수 있어? 못해.
그래서 아까 그렇게 해가지고 딱 왕이지 성격을 규정을 해주라고. 왜 그러냐면 왕이지의 그 서해를 부각시키려고 하면은 교유라든가 지금 아까 정치적이라고 뭐 이렇게 등등 또 은둔세 아무튼 뭐 이런 여러 가지 그런 데에서 그 사회 외적인 요소에서 많이 끌어져 가지고 그것을 더 부각시켜 줘야지만 설득력이 더 많은 거야. 왜 그러냐면 글씨 그거보다 잘 쓴 사람 많았거든 실은 더. 딴 사람들은 그만큼 자료가 없어. 왕유지는 그만큼 자료가 있고 또 저거 할 수가 있고 그러니까 이 작품이 또 나눠져 있고 그러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데 객관성을 하려고 하면 더 인간적인 면 이런 데서 해주면은 훨씬 더 설득력이 있을 것 같다는 내 생각이 드는 거야. 그러려고 하면 그 목차 이런 것을 잘 꾸며가지고 해주자. 저것도 아마 그러니까 좋아졌잖아. 그 안진경도 작품 가지고만 하는 게 아니라 그 교육 뭐 이렇게 해가지고 그거 하니까 훨씬 좀 느끼지 않았어? 네. 그게 그 가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도 오늘 좀 많은 생각을 좀 이렇게 좀 머릿속에 들어갈 것 같아. 그죠? 가다가 넘어지지 말고. 빠라바라 밤밤. 뭐야 박자는 몇 번에 그게 안 되냐는 거야.